무려 3년째 길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던 사람들. 이제는 일상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특급 솔루션.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루가 다르게 풍경을 바꾸는 봄, 계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역시 숲이겠죠. 제대로 숨쉬고 싶은 이들이 주목하는 쉼표가 있는 곳. 경북의 숲에서 찾은 힐링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나 지쳤어요. 답답한 사무실. 벗어나고 싶어. 나 그만 자연으로 돌아갈래. 오! 봤죠? 방금 도심 안에 숲이 있어요. 힐링 포인트 첫 번째, 도심 속 자연을 만나보자고요. 좋아 좋아. 들이쉬고 내쉬고. 다크서클이 그냥 바로바로 사라지네요. 사라졌다. 우와. 이것이 바로 숲이 주는 장점입니다. 이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그대는 누구? 저는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과 김용섭 주무관입니다. 아파트 숲 사이에 멋진 숲이 있네요. 어떤 숲인가요?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이 되었고요. 규모는 자연숲을 포함해서 총 9.2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축구장 12개면 꽤 넓으면서도 멋진 의미까지 담고 있는 천연숲 속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숲으로 가시죠. 그런데 도심의 녹지 공간이라 하면 보통 공원을 생각하기 마련. 왜 이곳은 유독 숲이라고 불릴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인즉슨 실제로 천년된 숲의 원형지를 보존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늑한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네. 정말 도심 속에 숲이 있다는 건 행운인 것 같은데 이 천년 숲이 갖고 있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계절감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 천년숲의 매력은 두 가지. 하나는 사시사철 소울숲의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봄부터 즐기기 좋은 황토길이 있다는 것. 천년숲의 힐링 명소 하이라이트 황토길입니다. 오, 그렇군요. 발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는 말처럼 맨발 걷기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황토처럼 미세한 흙이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기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니 얼마나 좋게요. 와, 도심 숲속에 있는 황토길. 왜 좋은지 직접 걸어보니까 알겠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이곳 천년숲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지로 산림 부문에선 첫 번째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결론은요.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 천년숲에서 헬스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정사실. 여행 갈 생각에 마음이 들 때는 주말, 뽀글이 최기정이 빠질 수 없겠죠? 이렇게 화창한 날은 뭐니 해도 카페 투어가 최고지. 가만 보자. 가로수. 오케이, 출발하자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도착! 이야! 에? 여기 어디? 난 누구? 여기 어디예요? 분명 목적지는 가로수길 카페 거리였는데 어째 불안하더라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문화관광해설사 박금숙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의성의 가로숲길까지 왔어요. 예. 여기 도대체 잘 오셨죠?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의성 사촌 가로숲길입니다. 멋진 나무와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로숲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수길 아니죠. 가로숲길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촌리 가로숲. 이렇게 보니까 나무 종류 수종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보신 것과 같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느타리나무 등 약 한 10여 종의 나무들이 있는데 약 한 600년을 넘는 나무들도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사촌리 가로숲. 한편으론 경북 최대 경관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도 많은데요. 마을 어귀에 이렇게 멋진 숲이 있으니까 이 마을 분들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마을 분들이 복을 만든 거죠. 아니 그럼 이 숲을 이 마을 분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감목공 김자천공께서 와서 보니 이 방향이 너무 허해요. 그래서 인공림으로 조성을 하면서 방폭림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흉년이 들었을 때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숲이었다는 사실. 일부러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골라 심은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와, 햇살도 따뜻하니 참 좋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그리고 이게 멋진 숲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이럴 때는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셔주면 요거 그냥 딱인데 그거 하나 아쉽네요. 기정 씨, 예. 이 숲에도 마실 게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가게나 매점은 없는데요? 숲에서 마실 건 역시 맑은 공기겠죠. 숲 향을 머금은 피톤치드 무한 제공이요. 피톤치드 마셔보니 어떠세요? 역시 이 숲속에서는요. 그 어떤 달고 향긋한 차보다 피톤치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맛있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사촌리 가로숲에서 피톤치드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세요. 피톤치드 향으로 힐링하는 의성 사촌 가로숲이 좋다는 건 기정사실. 주말 나들이가 어렵다면 퇴근 이후 즐기는 숲은 어떤가요? 노을진 호반의 풍경과 함께하는 또 다른 숲이 있었으니. 여러분, 뭐니 해도 숲 중의 숲은 바로 지혜의 숲이죠. 이런 책 읽는 나의 모습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몇 건 더? 이만큼. 들어는 봤나요? 숲속 도서관. 빛이 된 책만 약 200여 권. 양심껏 보고 다시 반납하는 양심 도서관이자 지식의 숲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읽은 뒤 느낀 점이나 그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1년 뒤에 받아보는 느린 감성도 더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엽서는요. 2022년 기정이가 2023년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엽서입니다. 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요. 1년 후 나에게 찾아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슉. 오, 이렇게 지식의 숲에는요. 이런 매력도 있다니까요. 뭐든지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느린 쉼표 하나 더하는 소소한 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에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경북의 다양한 숲을 찾아 힐링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봄. 숲의 매력에 빠진다는 건 기적 사실. 너랑 먼거 그래 안 된다는 말이야. 오래된 가게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품고 정성을 담아서 추억을 빚어내죠. 프라이드 나왔습니다. 바로 찢어드릴게요. 오직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유한 맛.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우리는 단골 손님이라 부릅니다. 재료는 항상 지금까지 처음 쓰던 그대로예요. 처음 오픈했을 때 그대로. 시절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쳐야 합니다. 이런 또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가게, 순천 오면 꼭 가고 싶은 가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순천의 구도심 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자그마한 통닭집이 들어선 건 40여 년 전. 7평 남짓의 작은 점포에서 닭을 튀겨 판매한 것이 노포의 탄생이었습니다. 창업주 강경애 씨는 당시 1살짜리 아들을 둔 새댁이었는데요. 그 아들이 자라서 가업을 물려받을 만큼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시댁의 큰아버지 딸 그분이 순천에다가 하나 이거 가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정말 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 닭에 칼집을 넣어야지만은 양념이 이 두꺼운 여기 사이에 맛도 들어가고 손님들이 좋아하셔. 최근에 소금을 바꿨잖아. 그 뒤로 조금 더 손님들이 그 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 잘했어. 손님들한테는 이 거짓이 없어야 돼. 이거 닭 한 마리라도 너무 소중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해야 돼. 니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하여튼 이어갔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국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 같이 하던 외삼촌이 이제 일을 갑자기 못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엄청 고민이 많았죠.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올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퇴사를 했죠. 네. 아들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아들이 이걸 안 한다 그랬으면 정말 운영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든든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아들은 6년 전 어머니의 부름에 순천으로 달려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기꺼이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 마늘통닭을 왜 하게 됐어요? 우리 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근데 막 파닭도 나오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닭하고 마늘하고는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응이 좋았지.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가게에 데리고 오면 애들이 엄청 잘 먹었거든?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더 부러웠지. 그 친구들은 프랜차이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난 우리 집 총각도 맛있지만 그래도 나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 누구 한 사람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어머니의 노하우는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생강즙을 이용해 닭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튀김옷의 재료와 비율, 기름의 온도를 최적화해서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는데요. 4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가 한 마리의 닭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닭 한 마리
닭을 정말로 정성껏 제가 튀겨요. 정말 닭을 정성껏 튀겨서 손님한테 드리면 그 손님이 정말 그건 알아요. 통째는 이 닭에 손실이 없어요. 그대로 통으로 나오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는 건데요. 압력솥에서 지글지글 튀겨진 비주얼이 압도적이죠. 여기에 비법 한 스푼을 추가해볼까요? 어머니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곱게 다진 마늘을 아낌없이 발라주는 겁니다. 마늘의 알싸한 풍미가 튀김 요리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기막힌 맛의 조화를 이뤄내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기 아빠가 압력솥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압력솥을 하고 있어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빕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가족처럼 친근한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은데요. 긴 시간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죠. 소스도 여기만의 수제 소스이기 때문에 훨씬 맛이 가볍지 않아요. 기름이 튀겼는데도 이거는 그냥 그 백숙처럼 촉촉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어머니는 역사를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역사를 받아서 또 너무나 잘 살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30년 이상 한 곳에서 장사를 이어왔고 고객들의 평판도 좋은 업장을 선정하는 100년 가게. 100년 가게에 이름을 올린 건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가게를 일구어온 데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업적을 하나 남겨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오래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100년 가게라는 걸 등록이 됨으로써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또 본인들이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자식으로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선정되게끔 노력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우리 가게가 더 발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손자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00년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치킨이지만 이 집에서만 느끼는 고유의 맛을 찾아낸 건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맛을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내는 게 더 힘들었을 텐데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똑같은 그 맛으로 계속 드실 때 행복하고 정말 드시고 나서 만족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드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가게가 작지만은 저랑 같이 일해주는 그 젊은 직원들도 있고 저희 애기들도 있고 뭐 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마도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잘 돼야 되고 그 무너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노력도 하는 거고.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한결같은 맛을 품고 있는 집. 그곳에서라면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 정겨운 맛에 빠져들 수 있겠죠? 어머니와 아들의 삶이 녹아들어 맛있는 치킨으로 승화된 작고 오래된 통닭집. 노포의 가치가 살아있는 추억의 맛집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겠죠? 지난 4월 10일 양구군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화마와 강풍에 맞서 무려 41시간 동안 진행된 진화 작업. 민관군이 모두 달려들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산림청에선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불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72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영서 지역을 통틀어도 유례 없는 대형 산불. 그럼에도 기적처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산불이 지나간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주불진화가 발표된 다음 날 단비가 내린 국토 정중앙면 청리. 당시 불씨가 멀리까지 흩날리면서 통제됐던 이 도로에도 이제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그을린 산등성이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의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불꽃도 보이고 연기도 보이고 다음날까지도 잔불이 조금 또 일어난 적이 있어서 저도 신고과장, 전화과장, 119로 전화과장 한 번은 바로 그 지금 불낸 근처 바로 그 옆에서 그 잔불이 좀 나더라고요. 미처 조금 완전히 진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잔불이 좀 되살아난 거죠. 하여튼 뭐 자나깨나 불조심 어디 있든지 항상 불조심해야죠. 언제나. 예. 네. 양구 산불의 원인은 주민 실화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큰 산불로 번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날에 양구에서 720헥타 정도 산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사실은 다른 연도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겨울 강수량이 좀 적어서 산림이 매우 건조하였고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강한 강도의 강풍이 발생해서 대형 산불이 되었습니다. 그 입산자 실화하고 소각 산불 두 개의 원인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봄철은 산불에 특히 취약한 시기. 영서지방도 대형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대응 2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소방 차량을 주택, 축사, 사찰에 집중 배치하여 연소된 것이 없으며 인명피해도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대응한 것이 피해 감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기슭 바로 앞에 위치한 청오리 전원마을은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불길을 막으려 주민들은 밤새도록 물을 뿌렸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놀이터 코앞까지 다가왔던 산불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기 대응을 지도한 건 비번임에도 달려온 황인용 대원이었습니다. 산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아들이랑 이렇게 아들 둘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연기랑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쪽 친구네 집 쪽일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가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좀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들은 이제 집을 가라고 하고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복사열 때문에 그게 화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열이 식으면서 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하고 저는 여기 비상소화 장치랑 호스를 잡고 여기 주변에 물 좀 많이 뿌려놨고요.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장비랑 호스 같은 거를 좀 연결을 해서 네, 그렇게 도움을 조금 드렸습니다. 불이 이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낙엽인지 나무들인지 이제 타서 이제 이렇게 돌구르듯이 막 굴러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뿌려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멈추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방 호수로 이제 수압 센 걸로 2로 쏘니까 이제 불이 잡히더라고요. 소화 호수 연결하는 것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소방관분이 와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법이랑 더 호수 갖고 와서 더 연결해가지고 그게 호수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저 끝에서부터 거의 말끝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저걸 하고까지는 소방관님들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죠. 근데 비번 오신 분이 이번 오늘 처음 보는데 앉으면 가슴 아프도록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불난 게 그냥 꺼진 게 아니라 3시간씩 물 안 붓으면 타고 내려오는데 뭐 한달 불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멋쩍게 웃음 짓는 두 영웅입니다. 그때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미 이장님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을을 지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마을 주민분들도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집에 물을 뿌리고 계셨고, 그래서 이장님이 이 마을을 정말 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첫 번째 분입니다. 고맙죠. 제가 또 이렇게 뭐 누가 봤든 그렇게 도왔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마침 보고 또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여기 도움을 이 마을에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소방관이라는 삶을 살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게 큰 기쁨이고요. 힘을 합쳐 삶의 터전을 지켜낸 책임감과 용기, 슈퍼히어로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청우리를 지나 조금 더 외곽으로 향하면 나오는 작은 농촌 마을 야촌리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지와 축사가 대부분인 이 마을은 산불의 진행 경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제법 떨어진 이 마을까지 양재순대원이 미리 달려와서 대처한 겁니다. 위쪽 밭에 다 탄 상황이었어요. 불길 따라 제가 오면서 여기까지 있는 걸 확인하고 요 마을까지 들어왔거든요. 사실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했는데 상용 터널 지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촌리로 불길 따라 일단은 이동해보자. 어디까지 어떤 마을이 있는지. 사실 야촌리가 정확히 어떤 길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축사에서 어떤 한 분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축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민가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군청 이제 저희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야촌리 주민들도 대피시켜 달라. 누군가 소화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려고 마을까지 왔으면, 그래서 소방호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현장 대원들은 그 상황밖에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쪽에.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쪽까지, 야촌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 축사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소화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 있냐고 한번 돌아보다가 확인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예. 주민들이 여기다 해주면 저희가 빨리 또 차량에 급수지원이 되니까 현장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주민 스스로 물을 뿌릴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가 없더라도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5개 소화전 위치를 빨리 알려준다면 초기 대응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사실은 불을 보면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거든요. 저도 두근거리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안 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거고 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런 인터뷰가 좀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민가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준 소방관들과 수많은 관계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들의 활약은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말없는 상처 역시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택이 불타지 않았고 산만 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주택 피해는 경미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피해의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근데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은 사실 1, 2년 내로 복구가 돼요. 근데 산은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보통 이제 산불이 나면 그 높은 온도가 발생되어지고 그 뜨거운 열기는 지하 20cm까지 최대가 아주 그 정도까지 미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작은 곤충들이 다 죽어요. 식물이 살려면 반드시 식물의 뿌리 생장점에 근균이 붙어서 나무와 공생작용을 해줘야 돼요. 물과 양분의 흡수를 가지고 서로 주거리 받거리 해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지면 그놈들이 다 죽죠. 그다음에 토양층이 한 2cm로 발달되는데 26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년 세월이 가야지. 그래서 숲이 옛날 비스무리하게 생긴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복구는, 시설물의 복구는 그야말로
30년 세월에 비하면 1, 2년이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지역사회 사람들의 심리적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죠. 따로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분들이 산불이 나고 그 다친 마음이 적당히 잘 치유되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그저 다행이다 라면서 다시 안주해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라는 작은 불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긴 시간 회복해야 하는 자연과 마음의 상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주의와 관심만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줄 테니까요.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만개한 벚꽃 사이로 흩날리는 꽃비에 봄이 한가득 펼쳐졌습니다. 정말 여기도 저기도 벚꽃 천지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봄 날씨구나 할 그런 날인데요. 여기서 와, 옆에는 쫄쫄쫄쫄 흐르는 강도 있고요. 이 강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속이 확 트입니다. 골지천과 송천이 만나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눈에 띄는 간이역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옛 이야기와 정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우라 지역입니다. 여기 아우라 지역은요,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안도 구경을 해볼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저 밖에 철길도 보여요. 정선의 명소라는 명성답게 이날도 많은 관광객들이 아우라 지역을 찾았는데요. 구전리역에서 시작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도착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전리역으로 돌아갈 땐 이 풍경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역 바로 옆에는 승객이 타던 객차를 개조한 얼음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라 지역 옆에 보시면요, 와, 정말 따만한 얼음치가 있습니다. 이 얼음치가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인데 이 아우라 지역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열양마을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가 벚꽃에 너무 취해서. 그러셨어요? 벚꽃 너무 예쁘죠? 네. 그런데 여기선 또 얼마나 재미있는 체험을 하길래? 네, 여기는 얼음치 플레이스라고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에요. 정선의 대표 먹거리인 수리취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이렇게 다 준비해 줍니다. 단오 무렵부터 이 수리치라는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이라는 거죠? 네네. 옛날에는 수리치와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쌀이 많이 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맵쌀과 수리치하고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내고 참기름 바른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꾹 찍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쪄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이번엔 달콤한 팥을 수리치떡 속에 넣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흰 떡을 조금 얹고 딸기떡을 더 작게 올린 다음 적당한 힘으로 꾹 눌러주면 수리취 차륜병 완성!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찌면 이렇게 알록달록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뽐내는데요. 군침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오미자차까지 곁들이면 이게 바로 명품 중의 명품 K 디저트가 아닐까요?
근데 이 딸기 반죽이 분홍색이었다가 이렇게 익으니까 빨개지네요. 더 예쁜 모양이 되었죠? 진짜 딸기같이 그 빨간색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국내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못 오시니까 체험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겠죠. 저희 수리치 떡이 이렇게 체험학습이 많이 알려져서 아우라지에 체험을 많이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체험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 막걸리를 만드는 체험인데요. 미리 찌고 말리고 갈아둔 황옥수수 가루에 주모와 물, 누룩을 넣고 잘 섞이도록 10분 정도 부지런히 주물러줍니다. 냄새가 벌써 나시나요? 슬슬 뭔가 이 옥수수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옆에 카메라만 없으면 살짝 집어다가 먹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잘 섞은 후 막걸리통에 담으면 막걸리 만들기 끝! 만든 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열흘 정도 숙성을 거치면 되는데요. 그래도 맛은 봐야겠죠? 진짜 노란 그 옥수수 알갱이색이 떠오르네요. 아, 이 맛이에요. 풍경열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간이역이 또 있습니다. 곤충 모양의 조형물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선 레일바이크의 시작점, 구절리역인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메뚜기 모양의 객차,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정선군 내 방향으로 내달리면 나전역에 도착합니다. 나전역은 2년 전 카페로 새 단장한 후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색 카페로 인기몰이 중인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그 영무원 모자 의상 아닌가요? 저쪽 어울리나요? 저랑 이제 교대하시죠. 나전역 주변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지만 찬찬히 둘러보며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산책길도 있어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에겐 딱이겠더라고요. 공기 좋고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애들하고 놀기도 좋고요. 한 번씩 정선 오시면 나전역 꼭 강력 추천합니다. 나전역이 핫한 또 다른 이유, 나전역 카페의 대표 메뉴들 때문입니다. 사과 크로플, 곤드레 크림이 올라간 크로와상, 곤드레 라떼, 그리고 곤드레 크림 커피까지 모두 지역의 재료가 들어가 더 특색 있는 맛을 내며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정선에서 유명한 식재료인 곤드레가 들어가서 맛도 있고 의미도 있고. 와, 이 크로플 위에 그득그득히 쌓여있는 요 사과 보이시나요? 와. 정선은 요즘 사과도 유명하죠. 뭉근한 단맛이 일품입니다. 더덕 라떼가 있더라고요. 네. 그 더덕 라떼를 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시골 그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 상당히 그 사람들도 정겹고 네.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추억이 많이 들어서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 그렇지만 그 유휴 공간은 지역을 대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얹었더니 그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분들이 그 스토리에 호응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많은 지원의 모습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다가 그 자부심에 더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정선의 벚꽃터널로 유명한 나전역 인근의 벚꽃길. 이날은 지역 주민들의 장터 맹글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매월 장소가 바뀌는 맹글장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공예품 판매와 나눔 마당,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프리마켓입니다. 재밌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참 좋네요. 네. 저희 맹글장에 무슨 일로 왔어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 떡볶이요. 코로나19로 지난한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봄꽃처럼 다시 피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선은 오늘도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까지 했네요. 여행 떠나기 좋은 요즘, 정선의 간이역을 따라 추억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성실함으로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귀여운 3남매의 엄마, 그리고 아내까지 가족에게도 농사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베트남에서 온 장민경 씨를 만납니다. 부안 줄포에 사는 신성이 장민경입니다. 부안군 줄포면. 오늘의 주인공 장민경 씨를 만나러 온 곳입니다. 민경 씨가 집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이 밭이라는데요. 어떤 작물일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담배예요. 아, 이게 담배예요? 예. 초록초록한 잎이 언뜻 보면 상추 같기도 하고 케일 같은 쌈채소처럼 생기기도 했죠. 4월 중순에 심은 담배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집니다. 풀이 안 좋아. 담배 많이 안 좀 그렇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담배 농사. 특히 삼복더위 수확철이 되면 넓게 자란 담배잎이 바람을 막아 밭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죠. 담배 수확하는 거 하고 그래 조금만 뜨거 힘들어요. 날씨 뜨거 힘들어요. 이때 누군가가 민경 씨를 향해 걸어옵니다. 남편 성일 씨네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아내를 위해 시원한 물을 챙겨주는 사랑꾼입니다. 토닥임 속에 아내를 향한 애정과 미안함,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막 물도 갖다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더울 때는 또 목도 마르고, 저도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얼마나 했나 지금 보고 좀 하는 것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남편분하고. 예, 좋아요. 우리 애기 셋 때문에 열심히 신랑도 좋아요. 15년 전 남편 성일 씨를 만나 부안에 온 민경 씨. 22살 앳된 아가씨는 어느새 37 새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 신랑은 착해하고 그래 다는 좋아. 그래 한 번만 안 좋아요. 어떤 게 안 좋아요? 하나만 힘들어는 하고 조금만 하나 하지 마. 또 그래. 금방 또 풀어지니까요. 또 예.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애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자식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 정성이 반, 노력이 반입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수입 잎담배가 들어오며 국내 잎담배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민경 씨 부부가 담배 농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는 우리 다 조합장 이거 다 팔아주고 괜찮아요. 그냥 수박하고 뭐하고 이거 임금비는 비싸하고 그래 이거 비 많이 와 다 안 좋아요. 다른 작물들은 이제 단가가 너무 그냥 등폭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담배를 지금 한 4년째 지금 저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 부부가 어디를 가는 걸까요?
꽃구경이라도 가나 했더니 양파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꽃구경도 좋지만 쑥쑥 잘 자라는 농작물을 보는 것만큼 부부에게 뿌듯한 일도 없죠. 저기는 왜 너무 많아요? 여기는 왜 안 줘? 빨리 키워야지. 그래야 좀 가격대도 좀 좋아지고. 하루 사이에도 키가 커진 농작물을 볼 때면 힘든 농사일도 자식 키우는 것처럼 재미있게만 느껴집니다. 아내의 말에 양파밭 골고루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주는 남편 성일 씨. 세네 시간씩 지금 돌려가지고 물을 좀 호복원이 먹어야 얘들이 작물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좀 알이 좀 굵어지거든요. 한참 지금 이제 클 때 이제 청소년기라고 봐야죠. 이제. 사실 부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수박하고 그래 수박도 돈 벌어도 힘들어하고 그래 지금 담배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했어요. 기다리던 점심 식사 시간. 그런데 벌써 오후 2시. 식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5시 반은 이제 괜찮아요. 12시 먹어 이따가 배고파요. 정겹게 각자 싸온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는 민경 씨와 사람들. Chính tay tôi nấu ăn là ngon nhất. Đầu tương không ha? 언니가 그냥 식구들 생각하고 있어요. 분위기만큼은 소풍 나온 것처럼 좋네요.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경 씨 부부. 애들야 뭐해? 엄마 왔어요. 서범도 잘 놀았어?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민경 씨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 상추 따봐봐. 엄마 일을 척척 돕는 아이들. 둘째 지우와 막내 서범이가 익숙한 듯 하우스로 달려갑니다. 잎이 넓은 상추로만 골라서 따는데요. 잠깐 뜯었을 뿐인데 한솥글이 가득이네요. 심부름 후에 기분 좋게 달려가는 아이들. 오늘 저녁 메뉴는 소고기 구이입니다. 그냥 먹어 어떡해. 아가씨야 이거 순하고 그래 하나 씻으지. 안 좋은 놈 걸어. 상추를 씻는 것부터 상을 차리는 건 큰딸 가경이가 엄마를 돕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게 나죠? 남편 성일 씨가 두툼한 고기로 골라 쌈을 싸는데요. 아내 입으로 직행입니다. 사랑꾼 남편 맞네요. 내 아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다고 하죠. 지금 민경 씨 부부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바쁜 농사일로 챙기지 못할 땐 서로를 위하며 우애 좋게 지내는 모습이 감사하죠. 너네 고모하니까 고기 이렇게 많이 먹냐? 분명히 고모인데 다 고깃집을 해요. 고모 사랑해야지. 한번 봐봐. 고모 사랑해. 우리 고모 사랑해 봐봐. 엄마가 해. 엄마가 해. 너 고모지 엄마 고모 아니야. 고모 사랑해 봐봐. 고모 사랑해요. 엄마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언제는 화도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를 잘 생각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들. 저를 많이 사랑해줘요. 꿈이 많아요. 다문화센터 조금만 가 공부하고 그냥 시간 있어 우리 애들랑 여행랑 같이 가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좀 그게 좀 미안해서 앞으로 그냥 시간이 난다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소박한 꿈을 꾸는 주인공.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민경 씨의 미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